인간은 아주 먼 옛날부터 노화를 막고 영생할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죠. 약 반만 년 전인 기원전 28세기 우르크를 지배했던 길가메시 왕의 서사시에 불로장생의 이야기 등장하고요. 2000년 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한반도까지 뒤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크 저커버그, 레리 앨리슨, 피터 틸 등 실리콘밸리의 거부들은 젊게 영원히 살 방법을 찾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노화가 없는 세상,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 사실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 몸속에 숨어 있는데요.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염색체를 보호하는 입자 텔로미어와 이를 유지하는 텔로머라제 효소의 비밀을 찾아낸다면 이론적으로 인간은 영생할 수 있다고 해요. 평생 딱 3번 늙는 노화 기어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시간 수축 효과의 원리를 알면 노화를 막을 수도 있고요. 가몰입 15회, 오늘은 마법 같은 노화 역행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노화가 언제 온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일정 나이 이후부터 꾸준히 노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사람은 살면서 딱 3번 크게 노화를 겪는다고 해요. 그게 바로 34세, 60세, 78세 때인데요.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18세에서 95세를 대상으로 혈액 속을 순환하는 단백질 373가지의 수치를 관찰했더니 이 세 나이대에 노화 관련 단백질의 양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시기에 인간의 세포가 폭삭 늙어버렸다는 거죠. 왜 하필 이때 노화 기어가 작동하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생성하는 주된 장기가 간이기 때문에 이 간의 노화가 신체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 3번의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꼼짝없이 늙어버리는 걸까요? 전에는 노화를 막을 수 없는 현상으로 여겼지만 최근 과학계에서는 노화 또한 고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라고 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 몸을 설계하는 염색체를 보호하는 보호막 텔로미어를 튼튼하게 하고 복구시키는 방법이 꼽히고 있는데요. 랍스터가 영생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이 세포가 튼튼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또 오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세포는 영원하지 않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한 40번에서 60번 정도 분열하면 세포들이 힘을 잃고 노화세포가 되어 죽어버리거든요. 이걸 테이플릭 한계라고 하는데요. 피부에 주름이 지고 지구력이 떨어지는 노화의 증상들이 결국 이 세포의 힘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포들은 싱싱하게 유지가 안 될까요? 바로 염색체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 레고를 사면 설명서를 보고 조립하잖아요. 세포에도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설명서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염색체입니다. 세포 하나당 염색체도 하나씩 있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도 같이 반반씩 분리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포 분열 전에 염색체를 복사해 두는데 이게 완벽하게 복사되는 게 아니라 복사하면서 염색체가 조금씩 찢어집니다. 초반에는 조금 찢어져도 문제가 없지만 세포 분열이 반복되다 보면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염색체의 중요한 정보까지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이 염색체 말단에 정보 손상을 막기 위한 보호막이 따로 있는데 이걸 텔로미어라고 해요. 설명서에 보호용 비닐을 씌워 놓는 거죠. 텔로미어 덕분에 40번에서 60번 정도의 세포 분열까지는 염색체가 손상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비닐도 찢어지기 마련이죠. 텔로미어가 짧아지다가 완전히 다 닳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진짜 중요한 염색체 내부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결국 세포 분열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세포가 늙고 병들면 우리 몸에 티가 나게 되는데요. 병든 세포가 어떤 세포냐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심혈관 쪽에 있는 세포들의 텔로미어가 다 닳아버렸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심혈관 질환 중 가장 많이 앓는 질환으로 죽상동맥경화증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원인으로 흡연,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병 이렇게 4가지가 꼽히는데요. 이 4가지에 모두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상동맥경화증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조로증을 앓는 아이들이에요. 그 이유가 선천적으로 짧은 텔로미어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조로증 환자들은 이미 혈관세포가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험 인자에도 대처하기가 힘들어서 안타깝지만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다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 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지 않는다면 심혈관 질환이 유발되지 않겠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가장 유망한 치료법으로 내피세포의 텔로미어 길이를 다시 길게 해주는 방법이 꼽혀요. 정리해보면 심혈관 질환을 포함해 만병의 근원은 사실 우리를 구성하는 이 세포의 노화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이런 세포의 노화는 텔로미어가 짧아짐에 따라 염색체가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세포를 만드는 염색체를 감싸고 있는 이 보호막 텔로미어를 두껍게 만들면 질병과 노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사실 텔로미어가 짧아질 때마다 다시 길어지게 복구시키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걸 텔로머라제라고 해요. 다들 랍스터 아시죠? 사실 랍스터는 이론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체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텔로머라제 활성도가 아주 높아서 텔로미어가 절대로 짧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이 텔로머라제를 잘 연구하면 노화와 질병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2000년대 초반 텔로미어와 이 텔로머라제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밝혀진 후부터 이에 대한 연구는 인류의 숙제라고 불리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연구가 순탄치 않았다고 해요. 텔로미어를 활성화하는 실험을 했는데 텔로미어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더니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는 암세포로 변해버린 거였죠. 하지만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라는 인터스텔라 정신처럼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를 했고요. 결국 텔로머라제 활성도의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활성도가 너무 낮으면 세포가 늙어버리고 활성도가 너무 높으면 암세포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세포가 다시 젊어질 수 있는 적정한 텔로머라제 활성도를 찾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는 텔로머라제의 활성도를 적정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고 있고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여기서 빠질 수 없는 K의학, 전 세계 임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회춘 꿀팁을 드리자면 약 없이도 어렵지 않게 텔로머라제를 활성화할 방법이 있어요. 바로 소식, 유산소 운동, 명상이에요. 소식의 경우 원숭이를 대상으로 칼로리 섭취 통제 실험을 했더니 소식하는 원숭이가 그렇지 않은 원숭이보다 노화로 사망할 확률이 36%나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모 역시 소식한 원숭이가 훨씬 더 젊게 보였고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이 있죠. 저도 요즘 체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이런 현상을 시간 수축 효과라고 하는데요. 미국 듀크 대학교의 에드리안 베안 교수는 시간 수축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 물리적 시간과 마음으로 느끼는 마음 시간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물리적 시간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흘러가죠. 하지만 이 마음 시간은 우리가 보는 것들이 일종의 이미지로 뇌에 저장됨에 따라 흘러가는데요. 나이가 젊을수록 이미지들을 빠르게 수용하고 저장할 수 있는데 반해 나이가 들수록 단시간 내에 많은 이미지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게 어려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거고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1960년에 만들어진 카메라 A와 2020년에 만들어진 카메라 B가 있어요. 둘 중 최신형 카메라 B의 성능이 당연히 좋겠죠. 연사로 촬영하면 카메라 A는 1초에 3장을, 카메라 B는 1초에 100장을 찍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두 카메라로 빠르게 달리고 있는 사람을 1초 동안 찍는다고 상상해 볼게요. 이렇게 찍힌 사진들을 넘겨보면 카메라 B로 찍은 사진들보다 카메라 A로 찍은 사진들을 보는 게 금방 끝나겠죠. 이게 바로 마음 시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식이 오래된 카메라처럼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저장하는 이미지의 수가 어릴 때에 비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어릴 때처럼 시간이 느리게 흐를 수 있게 바꿀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한 걸 찾고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장면만 접하면 뇌에서 이미지 입력을 잘 안 한다고 해요. 하지만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색다른 풍경을 접하면 우리의 마음 시간도 천천히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새롭고 신기한 게 많았던 어렸을 때처럼 말이죠. 사실 오늘이 과몰입의 마지막 회인데요. 저는 앞으로 또 새로운 곳에서 재밌는 과학 이야기를 들고 인사드릴 거고요. 크랩에도 새로운 시리즈가 찾아올 거라고 하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일상에서 혹은 더 큰 세계에서 새로운 도전, 색다른 경험 하시면서 더 젊고 건강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